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연간 주주 환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재 중에 호재라고 불릴 만한 이 공시가 뜨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등은커녕 주가가 급격하게 밀려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역대급 돈보따리를 푼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오히려 떨어지는 거지? 내가 모르는 악재가 뒤에 숨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많이 놀라셨을 테고 또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시장 내부의 거대 수급과 심리를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번 급락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향후 매매 기준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많은 분들이 기업의 실적이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걱정하시지만 이번 급락은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수급상의 현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어 세 가지 세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기대치와 실제 발표의 격차 때문입니다. 110조 원이라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사상 최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카드는 단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즉시 소각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즉시 소각 카드를 내놓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 내용은 3분기 현금 배당 중심의 자사주 소각 등 구체적인 자녀 주주 환원 방안은 추후 이사회로 분산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단기 공격적인 자사주 소각을 기대했던 단기성 자금들에게는 기대치 미달이라는 실망감으로 작용한 것이죠. 두 번째, SK하이닉스와의 상대적인 대비 효과입니다. 앞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량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삼성전자는 이보다 더 매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겠지 하고 눈높이를 잔뜩 올려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상대적인 실망감이 훨씬 배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차익 실현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I 및 HBM 기대감과 주주 환원 기대감이 겹치며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대 외국계 펀드와 기관들은 대형 이벤트 발표 직후를 물량을 정리하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활용했습니다. 기대감이 재료 소멸로 바뀌는 순간 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을 던졌고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면서 주가가 밀려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차갑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급락의 요인들 중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기업 가치나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하는 악재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이번 하락은 기업의 본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기 심리와 수급이 꼬인 일시적 진통일 뿐입니다. 과거 한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역사적 사례를 되짚어 보면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 주식과 기대치 미달로 인한 실망 매물로 떨어진 주식의 복귀 속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업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단순 수급 꼬임으로 떨어진 주가는 수급 소화가 이루어지면 본래 궤도로 신속하게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둘째, 실적과 성장 동력은 여전히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HBM 수율 안정화와 공급 확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폭발에 따른 메모리 초호황, 그리고 파운드리 부문의 체질 개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게다가 90조에서 110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어쨌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유입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셋째, 주가가 다시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호재 선반영으로 다소 부담스러웠던 주가 수준이 이번 급락으로 인해 다시 펀더멘털 대비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장의 스마트 머니와 장기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세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위기에 쏠린 감정적 투매를 절대 금지하십시오.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급락 지점은 수급상 투자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입니다. 공포감에 홧김에 던지는 주식은 세력이나 대형 기관들의 저가 매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기관의 수급 안정화를 차분히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무리해서 손으로 잡을 때가 아닙니다. 장 초반 단기 실망 매물이 일단락되고 외국인과
기간에 매도세가 둔화되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지점이 어디인지 관망하며 주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기 소음에 연연하지 말고 향후 남아있는 잔여 스케줄에 집중하십시오.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배당을 시작으로 10월 이사회 그리고 내년 1월 이사회를 거치며 주주 환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기 주가 등락이라는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앞으로 다가올 자사주 집행과 글로벌 HBM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을 확인해 나가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 발표 후 찾아온 삼성전자의 급락은 기업의 본질적 결함이 아닌 높아진 눈높이와 차익 실현 매물이 맞물린 일시적 수급 진통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이번 수급 재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는 다시 본연의 실적 펀더멘탈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준을 지키는 단단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시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